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현대 대한민국의 고구려 왕조가 재건된다면 이라는 가상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고구려라는 그 고대의 강력한 시스템 있잖아요. 왕권, 귀족 연합, 뭐 그런 것들. 그게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이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민주주의, 개방경제 이런 것들이랑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시뮬레이션 해본 거죠.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자, 그럼 이 사고 실험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10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고구려 왕조가 다시 세워진다. 이게 뭐 단순히 옛날 궁궐 복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러분의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근간, 더 나아가서는 뭐 동아시아 전체 판도까지 이걸 다 뒤흔들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어쩌면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시스템을 좀 새롭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먼저 고구려 시스템의 특징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정치적으로는 왕권, 그리고 또 한 축이 그 오부족 중심의 귀족 세력이었잖아요. 이 둘 사이의 어떤 견제, 균형, 때로는 뭐 갈등, 이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강할 때도 있었지만 또 귀족 연합의 힘이 만만치 않아서 내부 분열 가능성이 항상 있었던 거죠. 보고서에서도 그 연개소문 사후 아들들 권력 다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결국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영향을 줬다는 걸 지적하죠. 군사나 외교 쪽은요, 그 유명한 계마무사 있지 않습니까? 네, 강력한 기병이죠.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을 계속했고, 때로는 뭐 중국 같은 강대국에 맞서는 방파제 역할도 했고요. 상당히 역동적이죠. 근데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호전적이다, 팽창주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문화적으로는 또 다른 면이 있었죠. 고분 벽화 같은 걸 보면. 그렇죠. 굉장히 호방하고 또 진취적이고 외부 문물, 예를 들어 불교나 유교 같은 걸 받아들여서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딱 재창조하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삼조고 상징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삼조고. 보고서에서는 그게 고구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고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꽤 공유되던 상징이었다. 이 정도 명확히 하더라고요. 반면에 현대 대한민국은 뭐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국민주권, 삼권 분립, 헌법에 따른 통치. 이게 핵심이고요. 경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첨단 기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개방경제죠. FTA도 많이 맺었고. 외교 안보는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엄청난 충돌이 예상된다는 건데 보고서가 가장 먼저 경고하는 건 뭔가요? 역시 그 헌법과의 정면 충돌입니다. 왕조를 다시 세운다는 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그냥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심각한 헌정 위기가 오는 거죠. 보고서는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그 4.4.5입 개헌처럼 위헌적인 방식? 네, 그런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억지로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제기해요. 뭐 그런 방식이 아니면 왕정복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설령 왕정이 들어선다고 해도 그 형태가 또 문제겠네요. 뭐 영국처럼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남을지 아니면 진짜 힘을 가지려고 할지. 보고서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주는 것 같아요. 고구려의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그냥 상징적인 군주보다는 예를 들면 프로이센처럼 군주한테 강력한 실권, 특히 뭐 군 통수권이라던가 주요 정책 결정권 같은 걸 주려는 유혹이 클 거라는 분석이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적이 있어요. 또 다른 큰 문제. 그게 뭔가요? 바로 새로운 귀족층의 등장 가능성입니다. 옛날 고구려에 오부족 연합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사회의 어떤 유력 정치 가문이나 재벌 혹은 뭐 새로운 형태의 엘리트 집단유 이런 세력이 신귀족층을 형성해서 왕과 권력을 다투거나 혹은 뭐 서로 손을 잡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정치 불안정을 넘어서서 정책 결정이 왜곡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혼란인데 외교적으로도 정말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고구려 특유의 그 팽창주의적 DNA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현대 외교 노선이랑 부딪히면요? 그야말로 지정학적 격변이죠. 보고서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중국하고는 고구려사 문제나 아니면 옛날 땅 찾겠다 뭐 이런 주장 때문에 극단적인 갈등으로 갈 수 있고, 이건 뭐 경제 관계에도 바로 타격이 가겠죠. 북한하고는요? 평양이 또 고구려 수도였잖아요. 그렇죠. 평양이라는 그 역사적 수도의 정통성을 두고 체제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미국하고는 지금의 한미동맹, 이게 근본적으로 재조정되거나 어쩌면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동맹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겠군요. 고구려식 자주노선이라면. 네, 고구려식 자주노선이 동맹의 가치와 맞기 어렵죠. 심지어 일본하고도요. 아까 말한 삼조고 같은 문화상징의 원조 논쟁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부딪힐 수 있다고 봐요. 결국 과도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다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그래도 민족적 자긍심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보고서도 그런 점을 언급하긴 합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았다, 이런 자부심이 사회 통합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대원칙, 이게 훼손될 위험이 훨씬 크다고 지적해요. 새로운 신분 질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왕족, 귀족, 대평민, 이런 식의 새로운 신분 질서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차별과 특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극심한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비합리적이고 배타적인 국수주의가 판을 칠 위험도 크고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아요. 왕실 유지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네, 비용 문제도 크겠네요. 그리고 군주나 그 신귀족층이 마음대로 경제정책에 개입해서 시장 질서를 흔들 수도 있고요. 문제들이 쌓여 있죠. 들어보니까 정말 총체적인 변화와 혼란이 예상되네요. 그렇다면 이 가상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히 왕정 복구는 안 된다, 이런 당연한 결론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시나리오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스템의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 법치주의라는 예측 가능성, 또 개방경제를 통한 번영 추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안정 확보,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왕조들이 가졌던 그 화려한 영광 이면에 항상 존재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내부 분열, 예측 불가능성, 외부와의 끊임없는 충돌 위험 같은 것들, 이런 위험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대의 유산을 오늘날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혹은 낭만적으로 가져오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시스템을 기계적으로 이식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가진 지금 이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의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요, 그 시대가 가졌던 어떤 긍정적인 정신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그 넓은 대륙을 향했던 호방함이나 새로운 문물을 막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던 그 진취적인 기상 같은 거요. 그런 정신만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 안에서 좀 창조적으로 되살려낼 방법은 없을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